최성진 대표님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부산 지역 4개의 회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위 클라우드 기반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사인의 대표 이영준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대표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소셜빈의 대표 김학수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대표님입니다. 장기 숙박 서비스 플랫폼 미스터맨션을 운영하고 있는 미스터맨션의 대표 정성준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표님의 소개 올릴 텐데요. 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주식회사 산타의 대표 박기웅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대표님들 4분과 그리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님까지 있고요. 마지막 한 자리는요, 제 자리예요. 네, 이제 제가 올라가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크쇼에 앞서서 참고로 오늘 토크쇼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그리고 미래전략 캠퍼스의 후원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도 저 자리에 올라가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회 신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최성진 대표님께서는 일부에서 전반적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전체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 혹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 분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최성진 대표님부터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오전에 인사드렸고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 맡고 있는 최성진입니다. 저는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다른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저는 20대에 창업했다가 IMF 때 망해가지고 그 뒤로는 저는 창업자를 돕는 일을 전문적으로 창업자를 돕는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 해서 지금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도 대표님 처음 뵀을 때 그 말 똑같이 했던 것 같은데, 그쵸? 죄송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대표님들 한 분 한 분씩 바로바로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사인을 운영하고 있는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종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계약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카카오, 대웅제약, 존슨앤존슨을 비롯해서 약 4만 개 이상의 기업 그리고 한 35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모두사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학교를 재학 중인 상태에서 학교 및 작은 공간에서 출발을 해서 또 원룸에서 1년 정도 구성원들이랑 3명이서 먹고 자면서 회사를 만들었고 또 프라이머라고 하는 아주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알려져 있는 벤처 캐피털로부터 약 25억 정도의 투자 유치까지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했었고 오늘 많은 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제 경험이나 또 여러 에피소드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김학수 대표님도 말씀해 주세요. 네, 전 소셜빈의 김학수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는 유아용품이나 반려용품,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시작해서 지금은 인플루언서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리뷰 기반으로 커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 달에 유입자는 한 50만 정도 나오고 가입되어 있는 인플루언서가 5,000명 정도 되고요. 투자는 작년 1월 달에 카카오 벤처스로부터 처음 받고 그리고 프리를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 이제 8월 달에 시리즈 A 그리고 올해 최근에 시리즈 B 이렇게 3번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3번의 투자 부럽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정성준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세계 한 달 살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미스터맨션을 운영하고 있는 정성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주도 한 달 살기, 태국 한 달 살기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는 7일 이상 살고 싶은 사람과 집주인을 이렇게 연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랑 국내 해외에 한 3,000개 이상의 숙소를 확보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제주도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해외 쪽으로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적 투자로 한 20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 이번에 시리즈 A로 한 30억 정도 투자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생 때부터 창업을 시작했는데요. 교육 사업을 하다가 이제 교육 사업이 망하고 그 뒤에 또 다른 IT 사업도 했었고 지금이 세 번째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배워 나가고 있고 계속 도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기웅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택트 기반의 교육 솔루션을 기업과 교육기관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산타의 박기웅입니다. 저희는 이제 아까 우리나라에 이제 뭐 현대자동차라던가 GS그룹, 뭐 유한킴벌리 이런 웬만한 중견 대기업의 사내 교육을 만드는 영상 솔루션을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영상을 자동으로 편집하는 솔루션과 스트리밍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같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현재 꾸준히 한 달에 거의 한 10,000명 가까이 유저들이 계속 B2B2C 유저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성인들의 커리어업을 위한 컨텐츠들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네 분의 대표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 무슨 업을 하시는지 다 귀에 들어오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역시 대표님이셔서 그런지 자신의 이런 아이템이나 플랫폼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딱 간결하게 이야기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던 거는 우리 대표님들은 항상 투자자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만나면 뭐 카페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하루에 커피는 얼마만큼 드세요? 혹은 음료나 이런 거를 얼마만큼 드시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한 2분 정도 이야기해 주세요. 많이 드시는 분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그 영업도 함께 맡고 있다 보니까 영업 미팅, 뭐 투자 미팅 이렇게 많이 하면 하루에 제가 많이 마셨을 땐 10잔도 넘게 마셨던 와. 경험도 있습니다. 10잔. 나 10잔 이상이다 하는 대표님 계세요? 없으세요? 여기 앞에 계신 대표님 10잔 이상 마신다 하루에 미팅한다고. 10잔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10잔 마시면 잠이 오나요? 밤에? 참 이것 안 때문에 잠이 안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잠은 항상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토스 대표님은 잘 자고 잘 먹자라고 하셨는데 일단 잘 마시는 걸로 커피를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좀 분위기 풀려고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혹시 최성진 대표님 처음 스타트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주셔도 감사할 그럼 것 같습니다. 저도 분위기 푸는 질문으로. 네네. 아까 그 점심 때도 이야기 나왔는데요. 저 경제부시장님이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하신 게 이 스타트업 그 대표들은 다 그렇게 이제 말씀들도 잘하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이렇게 그 훈남이고 그러냐. 근데 제가 이제 그 전국 많이 돌아다니는데 네. 평균적으로 부산 지역 그 대표님들이 네. 이렇게 패션 감각도 좋으시고 그래요? 훈남이시고 아, 아까 발표하신 박민영 대표님이나 뭐 유준호 대표님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좀 그런데 이게 뭔가 이 스타트업 대표들끼리 자주 만나니까 뭔가 경쟁이 붙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부산은 평균적으로 이렇다 이런 건지 네. 예. 궁금하신가요? 정성준 대표님이 한번 제가 제일 잘생긴 걸로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네,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들끼리 그래도 좀 자주 한 번씩 보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내 소개하기를 하고 싶은데 친구한테도 못하겠고 가족한테도 못하니까 자주 만나는데 이제 항상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이제 다크서클이 밑에까지 좀 내려와 있고 힘드니까 뭐 부산이라서 이렇게 패션이 좋은 건 잘 모르겠고요. 그래도 조직이 젊다 보니까 네. 젊은 직원분들과 또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편안한 옷차림을 네. 좀 이렇게 갖추지 않는가 하는 어허.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구나. 대표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좀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표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대표님이 아까 교육업에서 조금 실패를 봤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또 서치를 되게 많이 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웃고 계시는 옆에 있는 이 두 분과 함께 하신 업으로 했었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두 분 아직까지 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나요? 지금 어색해 보이시겠지만 자주 만나고 자주 또 물어보고 서로 투자 부분도 많이 공유를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 때 이제 같이 이제 형님을 만나가지고 했었는데
또 많은 인사이트도 얻었고 네. 또 새로운 창업을 같이 하면서 네. 또 많이 도움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쭤볼게요. 박기용 대표님, 왜 정성훈 대표님이 그렇게 싫으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아 싫었냐고요? 네. 따로 나와서 차리셨으니까. 네. 왜 싫으셨죠? 왜 제가? 싫으셨죠? 이제 말할 수 있다. 왜 나오셔서 다른 걸 이렇게 차리셨어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아, 네. 여기 네. 이제 미스터 멘션이라는 서비스를 처음에 같이 고민하고 기획하고 하다가 네. 이제 저는 원래 이제 그 교육의 미련을 못 버렸었어요. 아하. 교육업을 같이 처음에 하기도 했었고 네. 저는 이제 교육을 바꿔보고 싶었던 마음이 아주 컸었고요. 근데 이제 여행을 좀 더 좋아하는 이제 또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준이와 아. 또 이제 교육을 꼭 한번 바꿔보고 이번 생에 한번 이거 한번 바꿔봐야겠다. 아. 라고 했던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도 네. 같은 건물 쓰면서 아. 자주 왕래하고 오히려 위로도 많이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저희가 이야기할 때 뭐 팀원들과의 같은 뭐 인사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이제 아예 딱 나오셔서 또 다른 또 스타트업으로 같이 선의의 경쟁으로 같이 달리고 있는 대표님 두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인업을 딱 듣고 다들 진짜 한 30대 초반이시죠? 대표님들. 네, 그리고 다들 20살 때부터 뭔가 창업에 대한 이런 아이템 아니세요? 40살이세요? 네. 죄송해요. 옆에서 막 웅성웅성해가지고 제가 실수했나 싶었어요. 네. 다들 대학 시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 그 이영준 대표님. 네. 네. 대학 시절 어떻게 이렇게 창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시작 계기를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전공이 법학이에요. 그래서 제 주변에 창업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창업이란 길조차 있는지도 몰랐었고, 사실 저는 원래 고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능력이 안 돼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만두게 됐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걸 해보자라고 해서 부모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학교에서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보자라고 해서 개발 동아리를 학교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 동아리에서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다가 결국 이제 제 주변의 문제점들을 돌아보다 보니까 결국 법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되게 많구나. 그럼 이것을 IT 기술로 한번 해결해 볼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만든 그 개발 동아리에서 가장 잘하던 개발자 한 명, 디자이너 친구 한 명을 이제 꼬셔가지고 이제 그 원룸을 학교 앞에다 원룸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둬놓고 같이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되게 열심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몰입해서 하면서 우연하게 왔던 것 같고요. 처음부터 제가 무슨 대단한 창업에 대한 꿈을 꾸고 뭔가 세상을 바꿔보겠어. 약간 그런 건 솔직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다가 보니까 또 문제를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찾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옆에 우리 김학수 대표님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처음에 창업에 대한 생각은 19살 고등학교 3학년 때 와.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 그때는 이제 지원 사업이나 뭐 이런 것 자체가 많이 활성화 안 되어 있을 텐데 알바가 제가 돈을 모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24살에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4개를 해서 한 6개월에 한 2천만 원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처음에 창업을 시작했고 뭐 하던 것들이 다 안 돼서 한 5년 정도는 저희 회사는 외주 다른 회사의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발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은 저희 회사 제품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초반에는 다 고군분투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순간 이렇게 마가 왜 이렇게 탁 떴냐면요. 제가 이제 질문할 거 있나 우리 최성진 대표님이랑 한번 오픈 채팅 한번 보자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 좀 올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 분 올렸어요. 투자냐 매출이냐? 투자인가 매출인가? 어떤 게 더 중요한가?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웃고 계신 우리 제 옆에 계신 산타의 박기용 대표님 투자예요? 매출이에요? 제가 사실 최근에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었어서 오. 제가 대답을 먼저 그러면 드리면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되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저희는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어려운 데스밸리를 지나고 이제 제이커브를 그려가지고 쭉 올라가고 있는 초입 단계였었고 이게 어떤 지표를 북극성으로 가져갈 거냐에 대한 내부적인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매출을 계속 월갱션을 계속 하면서 어떤 거를 갈 거냐에 대한 이 그 설왕설래하던 와중에 매출로 드라이브를 걸어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네? 매출을 갱신하기 위해서 우리와 약간 관계없는 약간 옆에 것들을 들고 와요.
그러니까 세일즈는 어쨌거나 매출을 달성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이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는 이제 솔루션을 계속 이제 고객사들을 늘려나가고 그걸 기반으로 인프라를 계속 깔아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당장 매출을 하기 위해서 외주 제작 쪽을 가져온다던가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이게 뭔가 가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내부의 어떤 시그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내부에 이제 또 이제 이 스타트업 쪽에서 가장 또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인 네. 정재호 이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어허. 저희 CEO로 계신데 네. 카이스트 창업투자에서 오랫동안 스타트업을 많이 지켜보시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같이 이제 달리다 보니까 이분이 저한테 휴가를 가라 하면서 승려의 수수께끼를 읽으라 그러셨어요. 승려의 수수께끼 네, 책인가요? 승려의 수수께끼 네, 책입니다. 책 네. 한번 읽어보세요. 스타트업에서 되게 이제 유명한 책이라고 했는데 전 못 읽어봐서 네. 요거는 이제 휴가 중에 이제 읽어봤는데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저 뭐 진짜 어떤 되게 답이에요? 소름 돋았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왜 사업을 시작했는가에 대한 본질을 잊지 마라라는 얘기였어요. 아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을 혁신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서 매번 교육을 받으려고 서울을 가야만 했었거든요. 그쵸. 어렸을 네, 때부터. 맞아요. 대학도 서울로 가야 됐고 뭐 이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저 직장 생활하면서도 부산에서 생활했었는데 본사에 교육 들으러 간다고 계속 서울로 가야 됐고 이런 부분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교육을 바꾸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표를 매출로 갖다 놓다 보니까 이제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하,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매출이 드라이브 되는 주요의 북극성이 될 수 없다고 보고요. 투자자들은 실제로 매출로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는 있지만 투자자들도 실제로 보는 거는 매출은 후행 지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선행 지표에 대해서 어떤 북극성을 향해서 본질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라고 이번 기회에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는.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최성준 대표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투자냐 매출이냐. 네. 예, 이거는 뭐 저는 사실 오늘 모더레이터로 참여하긴 했는데 굉장히 그 초기부터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겪는 고민이기도 하고 최근에 또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유니콘보다 낙타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이게 뭐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그게 마치 이제 투자를 통한 이제 빠른 성장. 그러니까 비전만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고 낙타처럼 사막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곳이 결국은 스타트업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제 창업자의 몫인 것 같고 창업자가 정말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자 안 하는 건데요. 네. 제가 이제 조언은 할 수 있지만 네. 결정은 이제 창업자의 몫인데 결국은 이 유니콘처럼 이제 빠르게 성장을 추구하는 것도 아무리 그 비전이 크고 높고 넓게 하더라도 결국 그거에 걸맞는 시장을 만들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그런 증거가 이제 데카코닌 위웍이나 뭐 이런 데서 보여졌기 때문에 유니콘 허상론이 나오는 것이고 근데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부산 예비 유니콘 분들은 그런 성장의 궤도를 그리고 싶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우리의 실력과 관계없이 투자를 많이 받아놓으면 무엇이든지 될 거다 이렇게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걸 투자자들이 그런 걸 보고 투자를 할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낙타 같은 기업을 찾는 시대에도 그러면 여기 창업자랑 지금 일하시는 몇 분, 뭐 1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정도의 매출, 견조한 매출을 보이는데 투자할 투자자는 또 없을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시장을 창출하고 또 시장을 바꾸고 새로운 영역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유니콘, 데카콘까지 성장하겠다는 낙타지만 사막을 건너서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거기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진 낙타한테 투자하지 그런 거 없이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라는 기업에 투자할 투자자들은 역시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전과 현재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밸런스를 창업자가 잘 판단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고민만 되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더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이영준 대표님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뭐 공감이 되셨나요? 네,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박기용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네. 제일 중요한 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을 이제 이승건 대표님이 이제 그 오늘 오전에도 강의를 네. 해주셨던 부분이긴 하지만은 네.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매출이나 사실 투자는 수단에 불과한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지만 제가 뭐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제가 금수저라서 재산이 1,000억 넘게 있는데 투자를 왜 받아야 돼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 내가 세상을 바꾸고 싶은 거니까 사업을 하는 건데 매출이 없어도 되죠.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내가 어떤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직원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나는 빠르게 매출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또는 안 되면 나의 가치에 공감해 주는 파트너들을 만나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그건 선택의 문제지 뭐 투자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매출만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거는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다들 막 대표님들이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내가 어디에 말할 데가 없는데 여기 공중에 이렇게 다 뿌리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도 어디 말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있으신가요? 이게 직원들과 이렇게 막 아까 그 토스 대표님처럼 막 이렇게 공유하고 수평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우리 매출이 이 정도다. 너희들이 알아서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조직 문화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좀 조직 문화를 어떻게 좀 만들어 가고 계시는지 우리 김학수 대표님 네,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전에 에덴밸리도 갔다 오시고 막 이달에 뭐 이런 것도 하시고 막 조직 문화에서 엄청 저희 네. 회사는 일단 다양한 조직 문화 만들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9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작년 시작만 해도 저희 14명이었는데 와. 작년 12월에 40명, 그리고 올해 지금 90명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조직 문화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아져요. 근데 저희가 뭐 잘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씩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워크샵이나 뭐 커뮤니케이션 되게 많이 늘리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저희 회사는 이달의 우수 사원이라고 해서 그 달에 가장 잘하신 분들에 대한 뭐 격려, 뭐 그런 포상 이런 거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 인센티브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씩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수평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뭐 수평적인 문화 추구해서 다 같이 존중에 대한 키워드 되게 강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서로의 신뢰 같은데 그런 신뢰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정성준 대표님 조직 문화가 어떠세요? 혹은 또 조직 문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 초기 스타트업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그 이승건 대표님 강의를 들었을 때 많이 공감을 했던 게 수평적이라는 의미는 나랑 너랑 똑같이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정보가 수평적으로 공유가 돼야 그 정보에 있어서 서로 의사결정들을 하고 서로의 의사결정에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또 도전했고 사실 초기 스타트업 대표가 실수하는 게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마음대로 뭔가를 해야 좀 속이 편한 그런 심리들이 있거든요. 제가 겪었던 것들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위임을 해야 되고 위임을 하고 기다리고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또 초기 스타트업 때 학습을 했던 것 같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조직 문화는 꼭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성진 대표님께서 또 막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보고 계시는데요. 네네. 저한테도 질문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대표님들의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고 부산 얘기가 좀 나와서 저희끼리도 많이 하는 얘기지만 네. 여기 질문하신 게 이제 스타트업을 하려면 서울에 진출해야 한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 부산 대표 스타트업으로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부산에도 경쟁력이 있다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그 부산에서 창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받게 되면 이제 고민들 하시잖아요. 서울에 사무실을 내야 되나? 회사를 옮겨야 되나?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딱 그런 고민을 먼저 하신 분들 같아서 한 뭐 2분 정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께서 이야기해 주실까요? 먼저 우리 김학수 대표님 서울에 또 있으시니까.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인재 유치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서울에 사무실 내는 이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 핵심 인재들 제가 이제 저희 초기 멤버들이
중에 3명을 이제 서울로 보냈어요. 서울로 보내고 서울에서도 저희 엔젤 투자자분이 가장 이제 믿고 같이 일을 했던 이제 동료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대기업 회장 전략실에만 14년 계셨어요. 그분을 저희가 데려오면서 그분이 이제 부산으로 왔다 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개발팀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서울에서 채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 마케팅적인 부분은 서울이 좀 더 그 중심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저희가 제조 기반이나 제품 개발 이쪽은 다 부산에서 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역량이 조금씩 나뉜 것 같아요. 부산에서 하는 게 나은 부분도 있고 서울에서 하는 게 나은 부분도 있고 근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박규용 대표님. 네, 저희도 본사는 부산이지만 서울에 사무실이 2개가 있고요. 지금도 60% 이상의 인력이 다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부산에서 시작했을 때 장점은 정말 부산시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혜택이 많아요. 정말 사실 그 서울에서 저희가 만약에 처음에 만들어서 성장했으면 그런 저런 뭐 여기 계시는 보맵이라든가 더 화이트 커뮤니케이션 이런 데랑 경쟁해가면서 사실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상대적으로 경쟁이 훨씬 적어요. 당연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논리로. 그래서 되게 혜택이 많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분명히 유리하게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회사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성장을 하려면 결국은 스타트업은 이런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서 경쟁사가 삼성 멀티캠퍼스 이런 데인데 거기 몇천 명과 저희 몇십 명이 싸워서 이겨야 돼요. 실제로 계속 윈 사례를 만들어내가고 있고 그럼 이제 일당백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면 진짜 하이 퍼포먼스한 사람들이 들어와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하이 퍼포먼스를 거의 갈아 넣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구조인데 그런 데서 영업을 하려면 실제로 부산에는 영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저도 요새는 조금 덜하지만 거의 서울에서 지내다시피 살았었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미팅을 하루에 5개를 하는 거를 5개를 하면은 부산에서 그 정도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달이 지나가는 거의. 네, 그게 이제 거의 거기에서의 하루가 부산에서 한 일주일, 2주일과 거의 비견되는 정도로 어느 정도의 그 속도의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그래서 인재 확보와 그 성장에 대한 속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부산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분명히. 근데 초반에 기반을 잡고 뭔가의 자원 지원을 받는다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 나갈까에 대한 고민인데 저희도 이제 R&D 팀 하나는 부산에 두고 경영지원팀은 부산에 있고요. 나머지 마케팅팀과 새로 빌드업하는 모든 R&D 팀은 다 서울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다 원격으로 근무하고 원격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통 툴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 왔다 갔다 하는 비용으로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거의 길에 다 거의 열차 많이 타고 다니시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니까 이 이야기들을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산에서 처음 시작할 때 참 득을 많이 봤어.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내가 투자도 받아보고 지원을 많이 해줬어 하는 기관들 혹시 떠오르시는 거 있으면 4분 다 한 개씩 조금씩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영준 대표님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네, 사실 뭐 저희는 시작 자체가 사실 그 어떤 그 학교에서 출발을 했었고 그 당시에 그런 학교도 결국 어떤 교육부도 있지만 부산시들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사실 부산시의 도움이 없었으면 저희는 없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최초의 그 투자를 프라이머라는 곳으로부터 받고 나서 그 다음 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한 3억 정도의 그 바로 시드 투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 사실 투자해준 회사가 K브리지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부산시로부터 그 어떤 운영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 벤처 캐피털이었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가 되게 저희 회사한테는 의미 있는 터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저희는 월급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직원도 뽑고 또 되게 버틸 수 있었고 되게 의미 있던 그런 또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많은 그 고마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구나. 또 우리 김학수 대표님은요?
네, 저희도 보면 저희는 일단 그 창업 선도대학 같은 프로그램도 했었고 그리고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그런 교육도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산의 단디벤처 포럼 같은 아하. 활동 통해서 네트워킹 또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점차 되게 좋아지는 느낌이 들고 그런 부분 때문에 더 회사도 그리고 이제 네트워킹 하는데도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제가 창업선도 대학 할 때 MC 그때 맞죠? 동서대학교에서 우리 김학수 대표님을 처음 뵀거든요. 그때가 한 4년 전인데 그때는 좀 더 청년이셨어요. 예. 근데 이제 한 4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진짜 사업가의 느낌으로 머리도 이렇게 뽑으시고, 예. 점점 성장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나이는 들어가고 옆에 있는 대표님들은 정말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 옆에 정성준 대표님. 예, 저도 초반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제가 학생 때 시작했을 때 이제 단디벤처 포럼 권영철 대표님이 이제 사무실을 좀 제공을 해주셨어요. 와. 그래서 경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제품을 MVP를 만들면서 이제 선도대학 마찬가지로 아이템 사업화에 선정돼서 네. 그렇게 지원을 받았고 창업 동아리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동아리에서 작게 지원을 받아 시작하고 아이템 사업화, 뭐 도약 패키지, 뭐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시드 투자인 콜리지 코너 인베스트먼트에서 이제 저희가 4년 전이었죠. 네. 그때 이제 실리콘밸리에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우연히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고 저희 그 같이 공동 창업자분이 실리콘밸리 가고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콜리지 코너가 저희를 좋게 봐주시고 꼴찌로 들어갔다가 그 실리콘에서 1등으로 수료를 했거든요. 네. 1등 아니고 2등이었나 했던. 예. 예, 여튼 그렇게 또 좋게 인연이 돼가지고 콜리지 코너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고 그때 또 팁스까지 또 지원을 받게 되어가지고 네. 사실 계속 뭐 자금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네. 실제 우리가 본질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자금들을 지원받고 제품들을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많이 지원받아서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부산시에서도 지원 많이 받았고 특히나 저희가 모르는 또 지원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사업에서 조금 더 우리가 스케일업하고 조금 더 많은 문제들을 좀 더 쉽게 풀어 나가기 위해서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들을 또 많이 받으면서 저희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되게 잘하시죠, 네, 정 대표님. 과거에 이런 강의를 한 기억이 있으시죠? 저도 이제 창업을 시작하면서 네. 사실 저는 학생 때 그냥 원래는 그 창업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대기업, 친구가 좋아하는 대기업, 친구의 친구가 좋아하는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컴퓨터공학과였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 앱을 만들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저는 이제 그냥 만들고 싶었던 건 없었는데 친구가 네. 이제 버스 시간표 보고 싶다. 그래서 만드니까 한 100명이 다운 받더라고요. 그 뒤에 꽈팅을 하고 싶다. 다른 학과랑. 그래서 꽈팅 기능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경성대학교 전교생이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과연 나는 코딩하는 거는 그렇게 안 좋아하지만 내가 만든 제품을 다른 사람이 쓰는 거에 있어서 엄청난 그런 자부심과 행복감을 느끼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대기업을 가면 진짜 내 주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내 손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제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이제 저한테 학생 때 전화가 왔었는데 이제 여기 계신 분이랑 예, 같이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시고 전화가 그쵸? 오셔가지고 네. 덕분에 제가 또 창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뭐 서울에서 이제 개발자로서 열심히 아마 코딩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초반에 그렇게 제가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었던 게 또 도움이 돼서 제가 지금 사업하고 대표로서 또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마음 도움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과 제가 정말 다른 소리를 한 건 네, 아닌가요? 맞아요. 갑자기 뭐 옆으로 빠진 것 같은데 제가 네, 맞아요. 제가 죄송한데. 알기로는 그 경영의 신이라는 그걸 한참 준비하셨을 때 네, 교육 사업할 때 교육 사업할 때 이런 강의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좀 말하는 게 단련되지 않았나 뭐 이런 말을 이렇게 던진 건데 단련이 안 갑자기 된 것 이상한 같습니다. 단련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단련이 안 전혀 된 다른 것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그건 다른 이야기 할까 봐. 네, 유도한 건데 아무튼 좋습니다. 네, 다 그래도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대표님들 그렇죠? 네, 박기웅 대표님. 일단 가장 감사한 거는 이제 경제진흥원이라든가 부산 창조현장센터 이런 데서 테스트 베드를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교육이다 보니까 거기 하는 교육을 아카이빙 시키는 거를 저희 부족한 솔루션을 바탕으로 초창기 모델을 가지고 다 테스트를 해주셨던 게 감사했고 두 번째는 그 대학생들이 이제 인턴이라든가 이런 인건비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그건 저희한테도 되게 좋고요.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그 인턴들과 저기 회사에서 일하는 그 친구들한테도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스타트업에 들어오면 실제로 허드렛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대부분 맡겨요. 네가 생각하는 구현을 한번 해봐라던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들이 결국 부산의 경험으로 남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또 창업을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부산에서 나고 자라서 나지는 않으셨나요? 자라기만 부산에서 자라셨나요? 네. 무튼 아닌가요? 제주도에서 나셨죠? 저는 울산 사람입니다. 아, 네. 네, 대학교 때 부산 넘어와서 그렇구나. 지금 부산 사람입니다. 네, 죄송해요. 네, anyway, 네, 그래도 부산에서 많은 지원들을 받으신 우리 대표님들의 이런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최성진 대표님? 네. 뭐 부산 얘기요? 아니요.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예. 원래 모더레이터는 이렇게 발언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네, 오늘 아유. 신수진 아나운서 계셔가지고 네, 많이 해주세요. 예, 얘기를 네. 하고 싶은 오늘 부산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 사실 저희가 부산 와서 이런 뭐 서울과 부산 이제 창업자들을 고충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과도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저희 우리 지역 스타트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생태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지역보다는 사실 부산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 소위 뭐 밸리 수준은 아니지만 굳이 밸리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데가 한 대여섯 군데 되는데요. 테헤란 밸리, 그다음에 뭐 성수 밸리, 거기는 이제 사회적 기업 많이 있고 홍합 밸리 있고 뭐 구로 디지털 뭐 밸리, 그다음에 판교,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다 서울 수도권이고요. 서울 수도권이 아닌 게 딱 하나 있는데 대덕이 있어요. 대덕은 카이스트가 있어서 카이스트 출신들이 대부분 창업해서 그 근처에 대덕 그 지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하는 거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리즈 A 한 10억 이상 투자받은 기업이 한 700 지금 한 30개 이 정도 되는데 테헤란 밸리에 한 40%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테헤란 밸리에서 창업한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이제 거기에 다 모여 있으니까 이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서.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와 보면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정 대표님 울산 출신이라 그래서 약간 머쓱했는데 지금 부산 오셨어요. 예, 부산 출신 그 지역 출신 창업자들이 굉장히 좋은 창업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부산이 가진 저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스타트업 생태계 비교적 잘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제주인데 거기는 이주민이 대부분입니다. 80% 이상 이주민이고 우리 정 대표님도 제주 가서도 비즈니스 하시듯이 뭐 좋은 스타트업을 끌고 오는 것도 그 매력이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인재가 가장 중요한데 이 핵심 인재들 구하기는 어렵지만 좋은 창업자들이 부산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서울에서 만난 분들도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알고 보니 부산 출신이었다 이런 분들이 창업은 거기서 했다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 경쟁력을 잘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울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뭐 제일 좋은 게 서울에 있는데 테헤란 밸리에 있는데 KTX 타면 2시간이면 가는데 부산에 또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산만이 가진 어떤 아까 뭐 경제부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매력을 좀 찾아서 사실 뭐 미국이 아니더라도 인도네시아도 자카르타도 있고 실리콘 발리가 있고 태국만 하더라도 방콕이 중심이지만 치앙마이가 또 스타트업 부트캠프로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런 이제 차별성들을 부산이 잘 만들어가는 부분에 좀 이 관심을 기울이면 좋은 창업자들이 뭐 부산을 떠났다가도 부산에 다시 투자하고 또 부산 생태계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또 치앙마이 하면서 이렇게 딱 떠오른 또 질문인데요. 우리 정 대표님 괜찮으신가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치앙마이 여행을 항상 이렇게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친구의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올 초에 약간 치앙마이 쪽이나 맞습니다. 그리고 예. 되게 조금 많이 걱정 많으셨을 텐데 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떠셨어요? 해외 쪽은 이제 거의 다 막혔고요. 근데 저희가 뭐 다행인 거는 저희가 제주도가 거의 90% 이상의 그렇죠. 서비스를 차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가 막히니까 제주도로 다 가시더라고요. 사실 2월 달에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환불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좀 어떻게 좀 복구를 했냐면
이제 수수료가 있을 때 수수료를 돌려드릴 때 포인트 제도로 환불을 해드렸거든요. 결국 포인트라는 거를 다시 쓰게 되면 다시 결제를 할 거고, 그래서 포인트로 많이 환불해드렸고, 와. 실제 회사에서 나간 그 마이너스는 없지만 와. 그래도 환불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해를 못 가는 게 제주도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3월, 4월 달부터는 거의 그 전에 2배씩 이렇게 거의 오르게 되는.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코로나 때 이제 더 본질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네. 더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통해서 숙소를 갔을 때 만족하실 수 있도록 더 좋은 숙소들을 많이 준비를 했고, 호스트분들도 더 숙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본질에 저희가 집중을 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80년대에 신혼여행지가 제주도를 많이 가시고 뭐 경주도 많이 가셨는데 지금 2000년대 Z세대 친구들이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마 홈페이지나 피드 블로그 가보시면 정말 너무 예쁘게 제주도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의 팁들을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런 사진이나 홈페이지 구성 너무 감성이 넘치더라고요. 예쁨 예. 예쁨. 제 감성은 아니고 네. 이제 저희 마케팅 팀에서 너무 또 브랜딩을 잘 하시고 아. 또 사진 작가님도 항상 제주도에 계시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한 달간 사시는 분들의 추억을 좀 남겨드리기 위해서 사진도 찍어드리고 또 포토북으로 다시 추억을 또 회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를 계속 브랜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또 소셜빈의 김학수 대표님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진짜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쇼핑몰. 네, 그런 거 사진은 누가 찍고 누가 올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 운영되는 회사도 건가요? 이제 마케팅 팀이랑 네. 커뮤니케이션실이 있는데 이제 그쪽 담당자분들이 되게 열심히 해주시고 네. 처음에는 이제 스타트업 하면서 그런 거 신경 많이 못 썼던 음. 부분인데 이제 팀의 체계가 점점 생기면서 이제 네, 하나씩 저희도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소셜빈에는 지금 마이픽이라고 해서 그쵸? 예, 퍽이랑 그리고 구름타올을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도 막 감성 넘쳐요. 자, 그럼 대표님들 초창기에는 이렇게 뭔가 조금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많이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 내가 시작했을 때는 어떤 업무를 맡았고 이제는 이런 업무를 맡고 있어요. 혹시 전과 후 이런 것들을 좀 극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업무들이 있으신가요? 질문을 주셨거든요. 원래 처음에는 대표는 다 하는 게 대표인데 그렇죠. 지금도 네, 아마 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좀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네, 그렇죠. 예. 어떤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가요? 옆에 있는 박기용 대표님. 네. 초창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 하는 게 대표였고 몇 명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초기부터 제일 신경 썼던 거는 저는 HR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상고초려해서 모셔왔던 케이스였고 저희가 한 땀 한 땀 진짜 다 모셔왔던 분들이 지금 모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제 회사가 규모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이제 포텐셜이 본격적으로 발휘할 시기인 것 같아요. 다행히 지금의 HR을 이제 제가 안 하고 이게 초창기에 원석들을 잘 모아서 잘 문화를 다져놓다 보니까 산타에서 어떤 사람이 일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의가 섰어요.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HR에 대해서 제가 깊이 관여하지 않아도 네. 저희는 이제 임원 면접이 먼저고요. 팀장들이 최종 면접을 봐서 팀장들이 뽑거든요. 같이 일할 사람들을 뽑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관여도는 확 줄어들었고 요새 이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의 비전을 공유할까? 그리고 우리의 조직 문화를 어떻게 이제 더 정교하게 확립해 갈까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뭐 아침에 강연이라던가 지금 좀 전에 IR 얘기하실 때도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기, 조직 문화 세팅이 결국은 왜냐면 대표가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네,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져가지고 이제 제 발언도 안 먹혀요. 어차피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니? 그럼 네 다음 사람 막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제 나는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이제 오래 갈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회사를 구축해 놓는 것들을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군요. 이 토스뿐만 아니라 지금 산타도 대표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 이영준 대표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비슷하고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3명이서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이렇게 포지션을 나눠서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저희가 모두사인이 3번째 서비스인데 그 3번째 서비스 갈 때까지 서비스의 설계나 기획이나 뭐 시장 조사 이런 걸 제가 전담을 해서
다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을 모시고 나서는 이제 서비스를 만들었으니까 또 이걸 잘 팔아야 되니까 제가 열심히 발로 뛰어가면서 많은 고객분들 만나가면서 서울, 부산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영업 위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그런 활동을 해서 시장을 좀 검증하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투자를 받고 나서 또 인력을 크게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또 저희가 중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는 조금 더 어떤 조직 문화, 어떤 HR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중심을 제가 잡으면서 또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을 계속 모시고 오는 그런 과정 속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다음 스텝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업무적 역량은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잘 모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히스토리나 또 방향성은 또 결국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제공해 드려서 그분들이 더 그 역량을 잘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로 제 스스로의 역할을 조금 정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모두 사인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계약서를 만나서 쓰지 않고 비대면으로 이제 써서 제출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플랫폼, 뭐 아이템,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나면은 그럼 법정 효력은 있는 거예요? 뭐 보안은 어떤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의 이슈가 이제 살 올라와요. 뭔가 좀 기반이 닦이고 그러면 뭐 법률적인 문제,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전자로 계약을 하는 게 뭐 효력이 있으신가요? 네. 네, 효력이 있으니 하겠죠? 네, 있죠. 효력이 있겠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되게 요즘에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잘 몰랐기 때문에 뛰어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네. 다 고민하고 또 그리고 사실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안 될 이유를 찾으면은 안 될 것밖에 없거든요. 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내가 세상을 또 이 시장을 이 제품을 통해서 어떻게 뭘 될 이유를 찾으면은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될 이유에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실 법적인 어떤 법리라든지 보안적인 그런 것들은 저희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처음에 이 서비스를 받아들였을 때 고객이 느끼는 감정은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해서 사실 뭐 투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투자자를 10명을 만나도 한 명만 저를 투자를 해줄 거거든요. 안 할 수도 있고요. 네. 10명의 고객을 만나도 한 명만 저희 걸 쓸 수 있고 안 쓸 수도 있겠지만은 그 될 이유를 꾸준히 찾아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쓰는데 어떤 스타트업이 하는 것 많은 활동들이 결국에 이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건데 그냥 무턱대고 이제 바위에 계란을 던질 게 아니라 좀 금이 간 곳, 좀 쉽게 뚫을 수 있는 곳 그런 것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설득하는 그런 것들을 꾸준히 이제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그 과정을 반복하니까 결국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지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하려고 하니까 고기를 막 이렇게 끄덕고 계시는데 체력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가장 체력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다들 구성원들이 이제 막 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네. 뭐 스스로 뭐 루틴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운동을 그래도 조깅이라든지 또 달리기라든지 이제서야 조금 시간을 내서 하고 있는 중이라 뭐 그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훨씬 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요? 있을 것 같아서 뭐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그냥 치열하게 버티면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이런 보안 이슈라든지 뭐 사실은 계약을 만나서 써야지 얼굴을 안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문화가 바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가면서 박세로이처럼 맞서가면서 모두들 대표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정성준 대표님께도 좀 비슷한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해요. 한 달 살기 뭐 이런 것들의 플랫폼인데 사실은 우리가 예약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네, 뭐 맞습니다. 신문에도 보니까 뭐 갔는데 없어. 방이 없어. 그리고 실물이랑 좀 달라. 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예.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이 미스터 맨션을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도 그런 그 카페라든지 블로그를 통한 위험한 거래 그런 것들의 안전고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창업을 시작했거든요. 네. 저희는 안전보장 제도라고 해서 이제 거래되는 금액에 있어서 보장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 숙박에 있어서 최저가 금액들을 또 보장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고객분들을 안심시켜드리고 있고 사실 내가 100만 원 넘는 금액을 한 번에 입금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직접적으로 방문한 숙소들을 인증 방문 숙소 이 마크를 붙여가지고 또 고객분들이 또 안심하시고 이렇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정말 많은 제도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또 그거에 대해서 서스럼 없이 다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게 대표님들이 가져야 되는 또 어떤 사명 아닌 사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VC분들은 정말 큰 돈을 투자하고 싶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명쾌하게 시원하게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표님들이 약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고 이거 진짜 되는 사업이야 하고만 이야기하면 투자자분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림을 못 그리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또 업력이 대부분 5년 이상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단련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아유. 거의 뭐 로봇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톡 그러니까요. 치면 나오는 약간 다른 말하는 대표님들도 센스가 다 좀 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거의 저는 모든 질문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저만 준비가 되어 있는 질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다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어려운 질문 좀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비 유니콘 생생 토크니까 네. 솔직히 이렇게 제가 모더레이터로서 네. 밥값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요 이럴 때 해주세요. 확 어려운 질문을 던져가지고 네. 여기 예비 유니콘이라고 네 분 올라오셨는데 우리 회사는 진짜 유니콘 솔직히 될 것 같다. 다 손 드셔야죠. 아.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네. 와. 박기영 대표님 약간 주저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저희는 주저하신 이유는 저희는 건배사도 유니콘이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다 손들 줄 알고 예. 다 손들 줄 알고 정말? 그 질문을 드리려고 이게 질문이 아니고 네, 그 진짜 유니콘 되는데 우리 회사에서 그 유니콘이 되기 위해서 꼭 넘어가야 될 허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뭐 그게 못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못 갖춘 부분일 수도 있고 유니콘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게 지나가야 되는 어떤 포인트 내지는 경쟁력 내지는 어떤 부분 어떻게 보면 대표가 바뀌어야 유니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창업자가 더 뭐 이 유니콘에 맞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 수도 있고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두 가지 하셔도 됩니다. 네, 제일 유니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신 박기용 대표님부터 그럼 거꾸로 이렇게 올까요? 오늘 약간 타깃이 되는 느낌이신데. 네. 되게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정말. 저는 뭐 그 시기에 맞춰서 대표가 당연히 갈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내가 어느 역할까지 할 수 그러니까 결국은 대표의 그릇만큼 회사가 크는 건데 저도 성장의 한계를 항상 느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대표님들 다 그 고민이 있어서 우리끼리 모여서 엄청 토론하거든요. 근데 제가 못 크면 회사가 못 큽니다. 이게 회사가 잘 성장을 못 하고 있다고 느낄 때 보면 제가 못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민 많이 해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역할이 어디까지일까? 근데 뭐 성공한 사업가들 다 그 고민 하시면서 그까지 올라가신 분이 성공한 거고 만약에 제가 회사의 속도만큼 못 크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더 좋은 분을 모셔오고 저는 내려와서 제 역할에 맞는 자리로 가야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걸림돌이라면은 현재 기준으로의 걸림돌은 제가 아닐까. 유니콘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에 대한 그건 있습니다. 하지만 산타는 유니콘을 갈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그때 대표를 하고 있을지는 전혀 모르겠다라고 이게 대답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른 분들은 그 답변 하시면 안 돼요. 그거 빼고. 먼저 하세요. 먼저. 그럼 여기 저도 비슷한 생각 일단 하고요. 대표의 그릇만큼 회사가 큰다고 또 생각하라고. 사실 그 누구도 코로나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 이런 게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진다면 이거는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BM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또 무너진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 이거를 또 커버 쳐줘야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또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제가 방금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까먹었습니다. 네,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 생각나면 생각했었는데 말씀하시는 네, 나중에 거 이야기해 까먹었습니다. 주세요. 네. 유니콘 되는데 저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일단은 뭐 저희 회사 핵심 지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일단 시장 크기나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회사 내부의 중요 지표는 당연히 중요할 거고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저는 좋은 인재 지속적인 좋은 인재를 얼마나 계속적으로 저희가 데려올 수 있느냐 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사실 그 법적 효력 보완 얘기 그 연결지어서 좀 여러 생각들이 같이 좀 제가 설명을 좀 너무 넓게 드린 것 같아서 네. 그것도 약간 섞어서 좀 드리면요. 사실 아까 앞에서 박기훈 대표님이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제가 그런 유니콘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두사인이라는 이 서비스가 그런 유니콘이라는 것도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뭐 기업 가치 기준으로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모두사인이 가져올 우리 사회, 우리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한 파급력을 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법적 효력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의 어떤 약속이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근데 내가 책임진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그 지키려면은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쓰는 게 이 계약서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그걸 남겨놓을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실물밖에 안 됐었죠. 계약서를 쓰거나 예전에 어떤 뭐 역사 얘기를 하면은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어떤 석판에서 이렇게 쐐기 문자로 새겨 놓는다든지 그런 실물밖에 안 됐는데 이제 시대 자체가 결국 핵심은 결국 계약이라는 것은 내가 했다는 내용을 증명만 하면 돼요. 그러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을 결국 이제는 전자화되어서 비실물 형태로 진화를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모두사인이 하는 역할은 되게 클 것이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사는 방식이나 그런 계약을 하는 방식 자체를 전자화시킬 수 있다면은 그러면 그것은 되게 파급력이 클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뭐 남들이 가치를 매기는 건 유니콘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되게 이 회사, 이 서비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큰 영향력을 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그 가능성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표 얘기를 괜히 꺼내가지고 예, 대표님들이 고민하시게 만들어서 네. 그 뭐 조금 덧붙이면 이 사실 유니콘 스타트업 되신 분들도 제가 그 처음에 만났을 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분들입니다. 그 외모는 뭐 비슷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크기 그게 원래 그렇게 컸던 분들이 아니고 제가 김봉진 의장님도 한 2014년 정도 그 처음 이제 좀 막 성장하기 시작할 때 뵀는데 그때 그와 지금은 굉장히 다른 정말 저는 어디 가서도 정말 존경하는 분이라고 저보다 젊지만 존경하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저희 이승건 의장님이나 뭐 김세라 의장님, 안성우 대표님, 안성우 의장님 다 마찬가지인데 이분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또는 제가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이승건 대표님도 2011년 창업할 때쯤 친하게 지냈던 분들 제가 몇 분 아는데 그때 뭐 그냥 자취방에 뒹굴고 뭐 이렇게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때 진짜 원대한 꿈을 꾸셨겠지만 이 성장의 과정에서 창업자들이 같이 성장해서 이 창업자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고민은 끊임없이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포기하기보다는 유니콘에 걸맞는 창업가가 되겠다라고 노력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정성준 대표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아, 생각났습니다. 네, 그런 거 저를 자꾸 쳐다보면서 나 이거 하고 끝내주세요.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코스포의 도움을 또 많이 받았어가지고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좀 이 돌파구를 저희가 좀 더 크기 위해서는 네. 이 현 시대에 맞는 공유 숙박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저희가 지금 뭐 이게 숙박이냐 임대냐 사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리를 내주기 위해서 코스포에서도 또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셨고요. 실제로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많은 그런 토론회를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덕분에 또 법이 좋게 또 바뀌고 있고요. 사실 뭐 혁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다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좀 좋게 바뀌는 것도 있고 좋게 못 바뀌는 것도 있는데 지금 공유 숙박 쪽으로는 그래도 뭐 좋게 이렇게 잘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소리를 많이 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곳에서 더 만족하고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법안이 또 잘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정해진 시간은 거의 마무리가 이제 되어 가는데요. 혹시 오신 대표님 중에서 저 질문 있어요 라고 이렇게 손을 탁 들고 우리 대표님께 혹은 우리 최성진 대표님께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한 분 정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젊은 영 하신 우리 대표님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앞쪽에 대표님 계시네요. 마이크 있으시면은 마이크 하나만 조금 챙겨 주시겠어요? 네. 없으신가요? 네. 큰 소리로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소월부대 윤지원이라고 하고요. 질문 잘 올려드립니다. 제가 했던 질문들 중에서 두 가지 정도가 뜯는 것 같아서 세 개 더 골라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들을 받고 나서 다음 단계 투자를 하셔야 될 건데 그런 후속 투자를 생각하는 그런 계기, 내가 다음 투자를 이제 진행해야겠다 그런 순간이 좀 궁금하고 그런 것들을 투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준비하셨는지 초기 단계에서 IR 내려올 때 시장 조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사람 논의가 내려오고 초기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의 그런 타겟 설정이라든지 그런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시장 조사 어떻게 하시는지는 누구가 먼저 하겠다. 네, 오케이 대표님. 그 뭐 시장이라고 할 만큼 거창한 그건 없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두 사인이 바꿀 건 되게 크다. 기업과 개인의 많은 계약 행위들을 바꿀 거니까 그 큰 시장이 있고 그러면 아까 또 말씀드렸던 그 바위 이 갈라진 틈을 찾는 그거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사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타겟 고객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모두 사인은 많은 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법적 효력이 있어? 보안이 있어?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은 누굴까부터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사인 같은 경우는 우선 종이 없이 계약을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미 전자적으로 PDF나 워드에 전자도장 이미지로 도장을 찍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를 찾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전자계약이라고 하면 기본은 비대면 계약을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럼 우리는 비대면 계약을 안 할까? 생각해보면은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되게 강력하거나 또는 계약 내용 자체가 크리티컬하지 않은 계약은 이미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퀵 서비스나 등기우편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계약에 어떻게 계약을 할까? 그걸 되게 리서치를 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 어떤 갈증이 있을까? 그런 메시지를 집요하게 찾아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면서 초기 고객을 그러니까 확실히 저희의 팬이 될 수 있는 초기 고객을 잡는 형태로 점차 티끌 모으듯이 고객을 확보해 나갔던 게 저희한테는 되게 주요한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딱 그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시장 조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한 분 더 대표. 네, 김학수 저 대표님.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저의 첫 투자자는 엔젤 투자자였고요. 제가 5년 동안 외주를 했다고 했는데 회사 만들고 이게 실제로 사업하다 보면 자기 본업을 하는 것보다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한 즉 고정비를 감당하기 위한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그 기간이 5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대기업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근데 그 프로젝트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저희는 외주를 해도 되게 저희 것처럼 열심히 했는데 담당 그 임원분이 프로젝트 끝나고 엔젤 투자로 2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른 회사의 일이 아닌 저희 걸 할 수 있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년 정도 일을 하고 나서 이제 그때는 뭐 저희도 부산에 있으니까 투자가 활성화돼 있는지도 몰랐고 그때 확신이 들은 게 투자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든 게 저희 팀원들이 되게 열심히 했고 저희가 나온 유아 식판이 되게 많이 판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제품으로 확장을 해 나가면 저희가 식판이 있으니 수저를 만들면 되고 가방을 만들면 되고 유아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거는 지금 시기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 카카오 벤처스를 운 좋게 만났는데 저희는 투자를 이제 카카오 벤처스 만난 첫 미팅에 대표님이 첫 자리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3주 뒤에 이제 입금을 해주셨고 그게 이제 작년 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리즈 A를 받을 때는 이제 저희가 투자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시기가 저희가 제품을 만들다가 거기에 관련해서 플러스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각이 났었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과 지표가 나왔을 때요. 즉 숫자가 되게 잘 나오는 시점이 딱 되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또 평소에 전 투자자들하고 관계를 좀 많이 하려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때는 IR 하고 나서 납입까지 45일 만에 시리즈 A 50억 받을 때는 납입을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 이번에는 저희가 2월 달에 시작했는데 그때도 이제 확실한 지표 저희가 이 돈이 있으면 훨씬 더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때는 조금 그 코로나 때문에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저희가 2개월 안에 뭐 솔직히 마음 같아서 한 1개월 안에 IR하고 납입까지 받을 수 있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뭐 IR이 취소되고 막 이런 변수 때문에 조금 딜레이는 됐지만 항상 그래도 투자는 운이 좋게 근데 이것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케이스는 일단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부산에 준비하고 있는 대표님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불쑥 했는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전체 순서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체 카톡장에 춥다고 막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열기를 우리 에어컨이 빵빵하게 다 식혀준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끝으로 우리 대표님들 한 말씀씩만 우리 대표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기웅 대표님부터.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네, 제가 아까 답변 중에 드렸던 얘기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제가 승리와 수수께끼에 나오는 그 인상 깊었던 문구인데요. 누군가의 2인자가 되기에는, 누군가의 부속품이 되기에는 우리는 너무 고귀하게 태어났습니다. 책을 읽으라고 또 추천해 주셨고. 그렇게 저는 이런- 스타트를 끊으시면 다른 분들이 뒤쪽에 명언 막 생각하고 있어요. 네. 죄송한데 저는 이런 멋진 말을 잘 못해서 네. 저는 힘든 상황에 네. 이제 전쟁 영화를 많이 봅니다. 예, 전쟁 영화를 보면 현실이 감사하더라고요. 와. 혹시 힘드신 창업자분 있으면 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쟁 영화를 봐라. 네, 알겠습니다. 자, 너무 재밌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김학수 대표님. 예, 뭘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뭐 저도 그렇고 여러 말을 했지만 이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되게 좋은 강의나 막 이런 걸 듣고 동기부여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책이나 잘된 사례를 보면 항상 좋은 것만 얘기해요. 저희 또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외주를 할 때도 똑같았지만 매일매일 열심히 최선 다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면 저희 모두 다 좋은 자리 그리고 좋은 생각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준 대표님. 네, 저는 사실 뭐 멋진 말 이런 거 잘 몰라서 되게 고민을 해볼까 했는데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할 말이 있는 게 결국에 이제 이 사업을 특히 대표라면은 또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행착오는 할 수밖에 없지만 안 해도 될 시행착오는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최대한 어떻게 하면 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까? 되게 적극적으로 나보다 좀 먼저 앞서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도 물어보고 책도 읽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결국 돈이고 시간을 줄이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당시에는 부산에 어떤 이런 인프라도 없었고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되게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를 대표님들한테 한 분 한 분 보내서 10번 뭐 보내면 9번 거절당하더라도 만나서 배우고 이런 과정들을 되게 많이 했고 그것들이 지금의 모두사인 있기에 되게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뭐 업력으로는 되게 저희보다 사업을 많이 하신 선배님들도 많고 더 잘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래도 스타트업에 대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그래도 한 사이클 정도는 저희가 먼저 겪어봤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창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되게 어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물론 저희도 바쁘거나 또 시간이 없으면은 좀 거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도해 보시고 또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부산시나 또 이 생태계에 도움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또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좀 그런 것들을 열심히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분의 대표님께서 이게 명언으로 시작해서 왠지 잔소리로 끝난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라,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끝났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하는 시간 어땠나요, 대표님들? 꽤 유익한 시간이었죠? 네, 앞으로 저희 부산시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을 협약한 거에 이상으로 또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저희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모든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네트워킹 반드시 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